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28살 보통의 남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3개월 전에 겪었던 일을 좀 써보려고 합니다. 이슈가 되고 싶거나 관종이라서 적는 게 아니라 제가 겪었던 좀 황당한 일에 대해서 적어보고 제 글을 읽으신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이 궁금해서 글을 써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대략 3개월 전이었습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 직장 동료 형이랑 회기역에서 만남을 가졌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서로 이직한 회사에 대해 얘기도 하고 전에 같이 다녔던 회사 얘기도 하며 소주 3병과 회 한 접시를 곁들여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얘기를 나누다 보니 집에 갈 시간이 점점 다가오더군요. 근데 직장 동료 형이 그냥 가기는 아쉬우니 2차로 치맥까지만 먹고 후딱 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집을 너무 사랑하기에 당장이라도 가고 싶기는 했지만 제가 얻어먹은 회 한 접시 가격을 생각하니 차마 그냥 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치맥을 시켜서 먹기는 했는데 점점 시간의 압박이 느껴졌어요. 할 수 없이 남은 치킨을 포장하고 형과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얘기의 핵심이 시작됩니다. 회기역 안에서 차가 오기를 기다리며 술도 깰 겸 노래를 들으며 시간을 때우던 중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 주변에 사람도 별로 없었고 꽤 조용했었어요. 제 옆에는 여성 한 분과 그분을 케어해주는 친구 여성분, 이렇게 셋이 앉아 있었습니다. 편의상 여자분들을 A, B, C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저는 속으로 어우, 몸도 못 가눌 정도로 많이 마셨네. 옆에 친구분 고생하시겠다. 이렇게 생각하며 차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여성분 B가 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저 여기 회기역에서 구리까지 가는데 많이 먼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살짝 당황하긴 했지만 저희 집이 7호선 공릉역이라서 공릉역까지 가서 택시 타고 구리까지 가면 얼마 안 걸릴 거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저도 솔직히 지리는 잘 모르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린 거였죠. 그 후에 여성분 B랑 이런저런 영양가 없는 얘기들이 오가며 그냥 말동무 해주다가 여성분 B가 많이 취한 여성분 A를 잘 부탁한다며 저에게 갑자기 양보해버리고 가버리시는 거예요. 쫓아가서 뭐 어쩌라는 것이냐고 말이라도 했어야 했는데 너무 당황스러워서 몸이 굳어 멍하게 서 있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당황스러워서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는 사이 이미 저는 집으로 달리는 전철 안에 있었고 또 제 옆에는 여성분 A가 계셨습니다. 일단 제가 부축해서 노약 좌석에 앉혔어요. 세상 물정 모르고 푹 주무시고 계시더군요.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아찔해져가는 정신을 붙잡으며 어떻게 해야 하나 머리를 굴려봐도 답이 없더군요. 초면에 실례이기도 했지만 몸도 못 가눌 정도로 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게 하고 자꾸만 벌리는 다리도 부끄럽지만 제가 오므려 주고는 했어요. 그러면서 머릿속으로는 이런저런 상황을 생각하며 꽤나 복잡하고 정신없이 생각 중이었죠. 그때 여성분 A께서 많지는 않았지만 약간의 속을 우웩하고 개워내시더라고요. 1차 멘붕 상태가 왔습니다. 주변의 시선들도 그리 곱지 않았고 심지어 혀를 끌끌 차시던 할아버지까지 계시더군요. 때마침 여성분 A의 핸드폰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장 받았어요. 여성분 A의 또 다른 친구분이었습니다. 그분을 여성분 C라고 하겠습니다. 여성분 A가 걱정이 되는지 전화를 건 모양이었어요. 일단 저는 오해 사지 않게 있었던 상황을 조목조목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도 세상이 흉하다 보니 이상한 놈으로 몰리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죠. 그랬더니 여성분 C께서 그러면 택시 태워 보내주고 택시 번호를 알려줄 수 있겠냐고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알겠다 말을 하고 보니 아무래도 이 상황이 조금 꺼림칙해서 부모님이나 지인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구리역 쪽 맥도날드에 내려주시면 여성분 A의 지인들이 있어서 잘 케어를 해주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여성분 A가 맥도날드에서 알바를 하셨나 싶더라고요. 뭐 일단 알겠다고 전화를 끊고 상봉역에서 그 여자분과 함께 내렸습니다. 걷지도 못하실 정도로 드셔서 여성분 A를 데리고 가는데 엄청 힘들었습니다. 경춘선 상봉역에서 7호선 상봉역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죽을 만큼 힘들더군요.
이렇게 길고 긴 줄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표정 관리가 안 된 제가 힘들고 불쌍해 보였는지 지나가던 아저씨가 부축을 도와주셨고 아줌마께서는 여성분의 옷매무새와 토사물을 닦는 것을 도와주셨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직 세상은 따뜻했어요. 하지만 감동도 잠시 다시 여자분과 저는 홀로 남았고 이래저래 끙끙대면서 끌고 와서 우여곡절 끝에 공릉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택시 태워서 보내면 되겠다 싶어서 택시를 붙잡고 있는데 이게 웬걸? 그날따라 택시가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일단 여성분이 몸을 기댈 수 있는 벽 쪽으로 모셔두고 열심히 손짓 발짓해가며 그렇게 15분의 시간 끝에 겨우 택시 한 대를 잡았습니다. 근데 막상 여성분을 혼자 태워 보내려니 좀 개운치 않고 찝찝하다는 생각에 그냥 같이 동행해서 맥도날드까지 데려다 주고 간 김에 햄버거라도 사 먹고 쉬다 가야지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택시로 이동 중에 택시 아저씨께서 아이고 여자분이 많이 먹었네 라고 웃으시면서 말씀을 하시길래 여자친구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아이 그럼 뭐야 친구? 친한 친구 사이세요? 라고 물어보시길래 친구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초면인 여성분인데 어찌하다 보니 모셔다 드리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저씨께서 당황스러웠는지 말이 없으시다가 멋쩍은 웃음소리를 내시고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여성분 A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 표시를 보니까 뭔가 미묘하게 왠지 남자친구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름도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뭔가 웃기고 재미있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최대한 오해 사지 않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중후한 남성의 목소리. 설마. 그렇습니다. 그 설마가 맞았어요. 여성분의 아버님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진짜 무슨 경우입니까? 여기서 진짜 제대로 2차 멘붕이 왔습니다. 아버님도 딸의 휴대폰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리지 적잖게 당황을 하신 것 같았습니다. 따님이 술을 많이 마셔서 일단 구리로 이동 중이긴 한데 집 주소를 알려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집 주소를 받아내고 기사님께 맥도날드 말고 그 주소로 가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참을 운전한 끝에 드디어 여성분 A의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을 하게 됐고 아버님은 이미 입구에서 대기 중인 상태시더라고요. 아버님은 딸이 만취한 상태를 지켜보시더니 택시 문을 직접 열어주고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여자분 A도 본능적으로 아버지의 목소리를 기억했는지 비틀거리면서 나가더군요. 저도 택시문을 열고 나왔고 택시기사 아저씨도 덩달아 같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여기까지 온 택시비를 기사님께 지불하시고 다짜고짜 저에게 무슨 관계냐, 어떤 사이냐, 학교 선배냐, 친구 사이냐 등등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의 뭐 취조받는 느낌이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무 사이도 아니고요. 어쩌다 보니 따님을 데리고 구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입을 잘못 놀렸다가는 더 큰일이 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은 여성분 A의 휴대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시고 따귀를 올리시더라고요. 3차 멘붕이 왔습니다. 너무 솔직하게 말했나? 아니면 좀 더 머리를 굴렸어야 했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이미 새벽을 넘긴 시간이긴 했지만 새벽부터 산책을 나오신 몇몇 분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만 것이죠. 여튼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서 정리가 되고 아버님은 따님을 데리고 그냥 유유히 사라지셨습니다. 저랑 기사님은 벙쪄서 사라지는 모녀를 바라보고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둘 다 멍하니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저씨께서 그 사람 참 야속하네. 고생한 청년한테 고맙다는 인사도 한마디도 없냐. 하시면서 욱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생판 모르는 남자가 만취한 여자를 데리고 집 앞까지 데려다 줬는데 아무 얘기 없이 그냥 들어가 버리냐고요. 혀를 끌끌 차면서 투덜거리고 운전을 하시더군요. 뭐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경황이 없어서 그러실 수도 있을 거다라는 식으로 저는 아저씨를 다독였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기사 아저씨의 말이 100번 옳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제가 센 척을 한 거였습니다. 그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제가 번호를 외웠거든요. 여성분 A의 집까지 잘 모셔다 드렸고 아버님이 마중을 나오셨다. 그러자 여성분 A가 아버님이 화 많이 나신 것 아니냐고 물어봤고 좀
그런 것 같다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구리에서 공릉까지 돌아올 때 택시비가 2만 원 가까이 나왔는데 제가 8천 원밖에 없어서 아저씨께 양해를 구했더니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8천 원의 택시비를 합의해 주셨습니다. 기사님, 그땐 정말 감사했습니다. 암튼 여성분 씨는 고맙다고 살해하고 싶다고 계좌번호를 불러달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애시당초 사례비 받고자 시작한 일도 아니었고 저도 처음 겪어본 일이라서 그냥 여성분 A가 나중에 깨시면 밥 한 끼 사달라고 그렇게 전해달라고 얘기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제가 이직한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새로 이직한 회사와 의견 조율이 안 될 뿐더러 회사에서 요구하는 고퀄리티를 소화하지 못하고 그렇게 있는 상태라서 짧으면 한 달, 길면 3달이겠지 싶었는데 한 달 만에 자르더라고요. 물론 여성분 A와는 절대 무관한 일이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졸지에 백수가 돼서 다음날 화요일 집에서 게임을 하며 취업 사이트를 뒤적거리고 있던 중에 문자 한 통이 오더라고요. 여성분 A의 문자였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죄송하다며 사례를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길래 그냥 밥 한 끼 사주세요 라고 문자를 보냈고 여성분 A가 언제쯤이 좋겠냐고 말씀을 하시길래 문득 드는 생각에 제가 백수라서 시간이 널널하고 아직 여성분 A는 학생인 것 같다는 생각에 오히려 여성분 A의 시간을 맞출 테니 언제쯤이 좋으세요 라고 단문을 보냈죠. 그러고 나서 연락을 기다려봤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어찌나 허무하고 허망하던지 그럴 거면 문자나 보내지 말던지 괜히 설레게 해놓고 이렇게 연락 두절하시면 창피하고 부끄러우니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만약 제가 그런 입장이었다면 어떻게든 안면 몰수하고 밥 한 끼 정도는 어떻게든 사드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물론 지극히 제 주관적인 입장이긴 합니다. 그렇게 3개월이 흘러서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이 무탈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너무 아무 일이 안 일어나서 허무해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하셨을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이제 와서 찌질하게 과거의 일을 들추어서 글을 쓰는 저도 무척이나 한심해 보이기도 합니다.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년 된 30대 평범한 여자입니다. 저랑 남편은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나게 되었고 첫인상부터 깔끔해 보이고 젠틀한 그에게 반해 바로 그날부터 교제를 시작해서 3달 후에 바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는 그저 콩깍지가 씌어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 너무 좋은 면만 보고 결혼을 한 것 같아 큰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혼을 했거든요. 그것도 남들은 너무 좋아서 한시라도 더 붙어있고 싶어 한다는 신호네요. 남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직장도 성실하게 착실하게 잘 다니고 있고 집안일도 많이 돕는 편이었고 항상 위트가 있다 보니 말을 재밌게 하기도 해서 그냥 더욱더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시아버지도 그런 성격이시다 보니까 시아버지랑 저도 금방 친해질 수가 있었고요. 남편의 그런 점들이 다 시아버지께 물려받은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시댁에서 식사를 마치고 과일을 깎아 먹는데 TV를 보고 있었는데 TV에서 정치인들이 청문회 같은 걸 하고 있을 때예요. 이런 망할 것들을 봤나? 갑자기 멀쩡하게 드시던 사과 접시를 엎어버리시고 TV에다가 포크를 던지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습니다. 근데 시어머니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아무렇지도 않게 왜 그러냐며 엎어진 사과를 담담하게 주워 담고 있는 거 있죠. 분위기가 그러니까 내가 너무 오버한 건가 싶고 오히려 머쓱해졌어요. 그날 이후로 최대한 시댁에 안 가려고 했고 가더라도 시아버님이 무서워서 알아서 거리를 두면서 지냈어요. 그런데 그런 제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남편이 한 소리를 하더군요. 그런데 어쩌겠어요. 무서워서 그런다고 하는데. 하지만 남편은 별것 아닌 것 가지고 그런다며 제가 과민 반응을 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남의 시댁 이야기는 좀 안 들어봐서 모르겠지만 적어도 며느리 있는데 자기 마음이 수가 좀 틀렸다고 접시 엎어버리고 포크를 던지는 건 조금 아니지 않냐고 따졌어요. 어른들이 다 그렇지 뭐 하면서 별일 아닌 걸로 크게 신경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난 다 모르겠고 그냥 솔직히 그만 봤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결혼하기 전에 내 편만 철석같이 들어주더니 결혼하고 나니 남편이라는 게 참 처음으로 실감이 나더군요. 이런 무서운 마음 하나 이해 못 해주는 남편이랑 시댁 가는 길이 항상 외로울 수밖에 없었죠. 여튼 시아버지가 좀 그렇다고 우리가 이혼할 것도 아니기에 그냥 남편만 한 번 믿고 그날 뿐이겠지 하고 넘어가고 그 후로 한 달에 한 번씩은 시댁에 다녀왔습니다. 어느 날은 밖에서 외식을 하기로 한 날이라 저보고 예약을 해두라고 하셔서 집 근처에 샤브샤브 집을 예약을 해뒀었는데 약속 시간 30분 전에 취소하고 그냥 집으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시간 얼마 안 남기고 예약 취소하는 것도 찜찜했지만 일단 시키는 대로 하고 시댁으로 찾아갔습니다. 근데 갔더니 시아버지는 집 밖으로 나가서 안 계시고 시어머니께서는 집에서 간단하게 음식을 해먹자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시어머니의 눈이랑 광대 쪽에 퍼렇게 멍이 들어 계신 것을 보고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되신 거냐고요. 근데 여기서 또 웃긴 게 별거 아니랍니다. 그냥 말다툼 하다 흔히 있는 일이라면서요. 저는 또 머리가 멍했어요. 아니, 맞은 게 마치 당연하다는 그런 분위기는 대체 뭔가 싶고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시어머니를 보니 이젠 뉴스에서 들었던 일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며 또다시 무서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 제 마음을 알기나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너도 맞기 싫으면 빨리 밥 차리라고 농담조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화들짝 놀라서 급하게 주방으로 들어가서 있는 재료들로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먹기 시작하는데 남편이랑 시어머니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저는 진짜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게 정신을 반나간 상태로 먹고 먹자마자 설거지를 후딱 해드리고 남편을 재촉해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집에 와서 한 번 더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거 엄연한 폭력이고 시아버지께서 잘못을 하고 계신 거다. 당신이라도 좀 나서서 바로잡아 드려야 할 것 같다. 분위기 좋을 때는 누구보다 화목해 보였는데 이게 뭐냐고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넘어가는 집안 분위기도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요. 듣고 있던 남편은 뭘 또 똑같은 얘기를 하냐면서 저보고 귀찮은 듯 손사래를 치고 마는 거예요. 무시하는 듯한 태도에 화가 난 저는 내 말 좀 집중해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좀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남편의 눈빛이 돌변하더니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가는 겁니다. 뭔가 불안감이 엄습하여 말없이 그의 뒷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딱 3초 만에 비명을 지르게 되었습니다. 거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부시고 집어 던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분이 삭혀지지가 않은지 씩씩거리고요. 너무 무서워서 슬며시 집 밖으로 뛰어나가려고 했는데 나가려는 저를 눈치채고는 달려오더니 밀쳐서 넘어뜨리고 절 잡더군요.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 싶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밀쳤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그의 소나기 안에 있었죠. 모든 걸 포기하고 눈을 질끈 감았는데 조용하더라고요. 눈을 떠보니 조용하던 남편이 화들짝 놀라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사과를 합니다. 저는 이게 뭐지 하며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를 안아줍니다. 그때부터 진짜 한 30분 정도는 무서움과 안도감이라는 감정이 뒤엉켜서 펑펑 눈이 붓도록 눈물을 쏟아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 사람 분노 조절 장애 같은 게 있더라고요. 비록 극적인 상황에서 저에게 사과를 하며 안아줬다고는 하지만 이 사람의 이런 면을 봐버린 저로서는 과연 같이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쉬지 않고 빌며 저에게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말은 하지만 어제 폭력적인 성향이 딱 시아버지를 닮은 것 같고 가뜩이나 시댁 분위기도 무서운데 남편까지 이러니까 도저히 용서를 해줄 자신이 안 나더군요. 그래도 용서해줬습니다. 눈물을 쏟으며 진실되게 반성하며 사과하는 그의 모습에서 진심을 보았으니까요. 근데 제 착각이었나 봅니다.
처음에 한 달은 잠잠하더니 한 달이 지나고 본인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생길 때마다 욱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더니 3달이 지난 어느 날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폭력적인 모습을 많이 봐온 터라 아직 마음이 안 열리고 해서 그간의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기다려달라고 부탁을 해왔었는데 유독 그날만큼은 집요하게 달라붙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은 또 아닌지라 완강하게 거부를 했어요. 조금만 시간을 더 달라고요. 그랬더니 갑자기 또 눈이 돌아서는 대뜸 다른 남자가 있냐면서 강제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늘 마음속으로 조심을 하고 있었던지라 이번에는 잡히지 않게 잽싸게 현관문으로 도망쳐서 이웃들에게 도와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소리를 듣고 나와주셨고 그 모습을 보고 안도가 되니 다리가 풀리더라고요. 저는 주저앉아서 경찰을 불렀고 경찰이 올 때까지 고마운 이웃분들은 저와 함께 있어 주었고요. 그날은 집에 가지 않았고 그 길로 친정으로 들어와서 안정을 취했습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고 이혼을 해야겠다고 부모님께 말씀도 드렸고 그 사실 또한 시댁에도 알렸습니다. 지금은 맨정신으로 돌아온 남편에게도 이야기를 했고요. 남편은 정말 죽을 죄를 졌다면서 할 말이 없다며 그러면서 수긍은 하더라고요. 차라리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또 인정 안 하고 분에 못 이겨 화를 내면 어쩌나 했는데 말이죠. 그런데 죽을 죄는 인정을 하지만 진짜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이대로 집에서 나갈 수는 없다고요.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솔직히 지금 살고 있던 신혼집이 결혼 전에 제가 혼자 살던 집인데 남편이 몸만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것이기도 했고 이제는 이혼을 꼭 해야겠으니 내 집에서 나가주라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며칠째 집에서 거주하는 남편을 보고 이대로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이 출근을 한 시간에 저희 부모님이랑 같이 신혼집에 들어가서 남편 짐을 다 싸서 시댁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집 비번도 바꿔버렸고요. 그날 퇴근한 남편으로부터 당황해서 전화가 왔고 저는 시댁으로 짐을 다 보냈으니 이젠 정말 돌아가라고 우리 이혼하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나는 분명히 한 번의 기회를 줬고 너는 변하지 않았다고 그게 이유라고 했고요. 남편이 이번에는 정말 진심이고 본인이 정신병이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정신과 치료도 마다하지 않고 다 바뀌겠다면서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정말 안 된다며 딱 잘라서 말했어요. 그런데도 화를 안 내고 차분한 남편을 보니 이번에는 정말 믿어도 되는 걸까 하며 잠시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무서웠던 일이 잊혀지는 것도 아니기에 금세 마음을 접고 끝까지 이별을 주장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순간만큼은 고맙게도 남편이 수긍하고 이혼을 하기로 결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다 해결이 된 줄 알았는데 문제는 의외의 곳에서 터지더군요. 시어머니께서 좀 보자고 하십니다. 남편 없이 저랑 시어머니 단둘이 보자고 말씀을 하시네요. 저희 집에서요. 그래서 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마지막이기도 했고 무슨 말을 하시려나 싶었고 어떤 용건이 있으신 건가 어디 이야기나 들어보자는 심정이었죠. 그렇게 시어머니가 도착하고 차 한 잔을 내어드린다고 했더니 뭐 좋은 사이라고 차를 주냐며 핀잔을 주시길래 바로 그냥 이야기하시라고 하고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짜고짜 시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문제라네요. 그런 성질 알면 닥치고 있어야지 네가 자꾸 대드니까 그런 당연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겠니 하면서요. 그러면서 쉬지도 않고 네 탓이라며 귀 아프게 떠들어대기 시작하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듣고 있자니 기분만 나빠지고 더 이상 말을 섞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해서 어차피 그이랑 이혼하기로 결정을 했으니 이제 시어머니 노릇도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저에게 설교하실 필요도 없다고요. 그랬더니 싹수 없는 애취급을 하며 그래도 할 말은 하시겠다고 지지 않고 하시는 말이 그거는 폭력이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냐, 화가 나면 사람이 그래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냐, 시어머니 같으면 이해를 하시겠냐 했더니 가슴을 탕탕 치며 당연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저도 이성이 끊어지고 참아왔던 감정들이 폭발해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신다고 하니 이제 제 성질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정중히 말씀드리고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아서 흔들고 내 집에서 나가라고 질질 끌어서 현관문을 열어 밀어 던져버렸습니다.
어머니는 다 이해하시겠지만 난 절대 아니에요. 그러고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이날 남편놈 전화가 오는데 그냥 안 받았습니다. 이제 지겨운 악연도 확실히 끊어버리려고요. 그나마 남아있던 미안한 감정조차 다 사라지고 나니 이제는 저도 겁이 없어지네요. 살다 살다 이런 개막장 집안을 또 만날 일은 없겠죠. 인생 최대의 재난이다 생각하고 맘 편히 행복한 날들만 바라보며 살아가려 합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예의 없는 마지막 인사를 한 것은 아니겠죠?